자, 이제 오늘 공유결합 배웁니다. 우리 화학결합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뭐 하면? 만족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정한다 이거죠. 그쵸? 그런데 비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최외곽 전자가 어떻게 있나요? 15, 16, 17족이잖아요. 그러니까 5개, 6개, 7개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 어떤 예를 들어보면 NOF의 예를 들어볼게. 알겠죠? 전자가 최외곽 전자가 몇 개? 5개. 얘는 6개. 얘는 7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럼 홀전자라는 건 뭐냐면 결합에 쓰일 수 있는 전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 둘, 셋. 홀전자죠. 얘는 하나, 둘. 됐죠? 얘는 하나. 이게 결합이 가능한 숫자란 말이에요. 나중에 화학 원을 배우시면 열심히 배우겠지만 결합이 가능한 숫자라고요. 그러니까 N은 H를 붙일 때 몇 개 붙일 수 있어요? 3개를 붙일 수 있고요. O는 H를 몇 개 붙일 수 있어요? 2개 붙일 수 있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플로리는 몇 개 붙일 수 있어요? 하나밖에 못 붙여요. 이런 소리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했죠? 이 공유결합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공유결합이라는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이란 비금속 원소가 중요 단어만 쓸 거예요. 비금속 원소가 뭐를 원자가 전자 중에 또는 최외곽 전자 중에 뭘 내놓아서 홀 전자를 내어놓아 전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쌍으로 공유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결합. 그럼 이걸 수소라고 생각해 볼게요. 수소 원자는 전자가 바깥에 몇 개? 하나. 그죠?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 자, 수소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이니까 최외곽 전자 몇 개면? 2개면 옥텟 규칙 만족하죠. 즉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면 옥텟 규칙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몇 개 부족해요? 하나 부족하죠. 얘는 몇 개 부족해요? 하나 부족해요. 서로 하나씩 내놓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서로 하나씩 내놔서 그 하나씩의 전자를 뭐 하면? 공유하면 자, 왼쪽 수소 원자는 2개, 전자 2개, 최외곽 전자 2개. 오른쪽 수소 원자도 최외곽 전자 2개. 그러면 안정해졌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결합선 하나로 표시할 거예요. 자, 전자쌍 하나는 결합선 몇 개로 표시한다고요? 1개로 표시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전자쌍을 하나 공유하면 단일결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단일결합한다고 그러죠. 이해하셨나요? 첫 번째 그림이 그겁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을 가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비슷한 건데 이런 거예요. 자,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6개라고 그랬죠? 여기. 자, 왜 H2가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H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 하나를 이렇게 얘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H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 하나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공유전자쌍 하나 생겼고요. 이렇게 공유전자쌍 하나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비공유전자쌍. 내가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이다. 됐죠? 지금 요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유전자쌍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각각 하나씩 생겼죠. 되셨나요? 됐어요? 공유전자쌍이 각각 하나씩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친절하게 비공유전자쌍을 표시해 놓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던. 네. 예, 이해했어요. 그렇죠. 많이 봤겠죠. 당연히.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자, 이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공유전자쌍 몇 개? 비공유전자쌍 몇 개? 그죠? 됐어요? 그리고 얘는 직선으로 안 그리고 구분형으로 그렸네요. 예뻐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나중에 이유가 있어요. 구분형으로 그렸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이게 공유결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결합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갑니다. 자, 거리에 따라 에너지를 쟀을 때 공유결합을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정 거리에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안정한 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죠? 그거를 우리 그 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R0 또는 뭐 R2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걸 결합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합길이. 되셨나요? 그때의 에너지를 뭐라고 할까요? 그 안정한 뭐가 됐다고요? 안정한 화학결합을 만들었어요. 안정한 물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정해진 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불안정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이만큼인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되셨죠? 네, 이 그림을 왜 공부하느냐? 그럼 만약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 지금 현재 하얀색의 그 그림보다 훨씬 더 깊이가 깊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됐죠? 요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결합 길이는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에너지는 되게 낮아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거리가 되게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되게 에너지가 커졌죠. 그러니까 이걸 에너지 다시라고 하고 이걸 R0 다시라고 하면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건 거리가 줄어들면 결합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결합 에너지가 되게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요 크기가 뭐라고요? 결합 에너지의 크기예요. 요 크기가 결합 에너지의 크기죠. 거리가 멀 때는 요만큼만 안정해지는데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만큼 안정해졌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애가 둘이 되게 친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친하면 되게 가까이 붙어 있죠. 별로 안 친하면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갔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강의실이 좁아 죽겠는데도 되게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딱 보자마자 뭐 할 수 있어요? 안 친하네. 그죠? 강의실 되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가까이 붙어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뭐야? 되게 친하네.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두 원자가 화학결합을 만들었는데 결합력이 세면 어떻게 해요? 가까워집니다. 다시. 두 원자가 결합을 만들었는데 두 애의 결합력이 세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워집니다. 어찌됐건 둘이 그러니까 결합을 만들었는데 결합력이 별로 세지 않으면요. 가깝지 않죠. 멀리 있게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그런 그림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단일 결합이 있고요. C와 C 사이에. C와 C 사이에 이중 결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C와 C 사이에 삼중 결합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결합력 누가 제일 셀까요? 그럼요. 당연히 결합력 3개짜리가 제일 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얘가 제일 세죠. 그쵸? 그러면 결합 길이는 어떨까요? 결합 길이는 누가 제일 멀어요? 그렇죠. 반대로 단일 결합이 제일 멀죠. 원자 간의 거리가. 이해하셨나요? 이런 것들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이번에는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이에요. 뭐라고요?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저번 시간에도 좀 설명을 했었는데요. 공유결합 물질은 결정이라는 걸 만들 때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 결정이 가능합니다. 분자 결정이라는 게 가능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결합 물질 그러면 분자 결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자 결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원자 결정. 자, 원자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위에 거하고 뭐가 다르냐? 분자 결정이라는 건 공유결합을 통해서 분자를 만든 다음에 다시 공유결합을 통해서 분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분자와 다른 분자 사이의 인력이 세져서 그 분자와 분자가 그 결정의 입자 하나하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분자 결정은 입자들이
원자이다 아니면 분자이다? 분자이다예요. 그런데 탄소끼리 결합을 만들어요. 다이아몬드를 만든다 그러면 탄소끼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탄소와 이 탄소 원자가 이렇게 원자끼리 결합합니다. 근데 그 원자끼리의 결합 자체가 공유결합이에요. 잠깐만. 방금 전하고 뭐가 다르죠? 분자 결정은 일단 분자를 만들 때 공유결합을 하고요. 분자끼리의 뭐예요? 인력에 의해서 결정을 만듭니다만 지금 원자 결정은 원자와 원자가 공유결합을 하면서 그 공유결합 자체가 다 뭐라고요? 다 결정을 만드는 입자 하나하나예요. 그러니까 원자 결정은 결정을 이루는 입자가 무엇이고 원자이고 분자 결정은 뭐라고요? 결정을 만드는 입자가 분자예요. 이해가셨나요? 네. 자, 분자 결정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되게 많은데요. 워낙에 분자 결정은 많아요. 공유결합 물질들이 전부 다 분자 결정이니까 뭐 CO2 거기 나와 있는 게 보면 나프탈렌 그 다음에 그렇죠. 아이오딘이라고 써 있죠. I2 아이오딘 그 다음에 뭐 방금 전에 배웠던 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리고 원자 결정은 뭐냐면 주로 이런 겁니다. 14족 원소로 되어 있는데요. 탄소. 그래서 탄소로 만들어진 탄소의 동소체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흑연, 플러렌,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규소로 되어 있는 물질 중에서 뭐 석영, 수정 이런 것들. 특히 우리 석영, 수정에 대해서 잘 배웁니다. 뒤쪽에 가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뒤에 지구기 시스템 배우면서 아주 자세히 이 SiO2로 이루어진 조암광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게 될 거예요. 어찌됐건 이런 아이들은 원자 결정을 이룹니다. 아시겠죠? 원자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 중에 누가 셀까요? 원자 결정이 세겠죠. 왜냐면 원자 결정은 입자들 사이의 힘이 뭐야? 결합력인데. 공유 결합이잖아요. 근데 분자 결정은 뭐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분자 간의 인력이잖아요. 그 분자 간의 인력이 얼마나 세봐야 뭐야? 실제로 결합한 거보다는 약하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교재 내용의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분자 결정들 잘 보면 뭐예요? 분자 사이의 힘이기 때문에 매우 약한 편이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을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거든요. 결합력, 그러니까 구성 입자가 뭐냐? 그 결정의 구성 입자가 뭐냐? 얘는 분자고 얘는 뭐야? 원자다 이거죠. 그러면 두 번째 결합력은 뭐냐? 결합력은 그 결정의 구성 입자 사이의 결합력은 얘는 뭐야? 분자 간 인력이고 분자 간의 단순한 인력일 뿐이고 원자 결정은 뭐라고요? 공유 결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정리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공유 결합이 셉니다. 되셨나요? 즉 원자 결정이 세다 이거죠. 그러면 이 결과 나타나는 게 뭐죠? 녹는 점 끓는 점이에요. 그죠? 녹는 점 끓는 점. 자, 누가 더 높을까요? 원자 결정이 많이 높습니다. 원자 결정이 많이 높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선생님, 탄소 동소체는 뭡니까? 자,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다른 물질이에요. 동위 원소하고는 다릅니다. 동위 원소는 같은 원소인데 질량수가 다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는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데 아예 물질이 다릅니다. 다른 물질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동소체라고 부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전기전도성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전기전도성. 기본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은 고체건, 액체건 전기전도성이 어때야 되죠? 없어야 정상입니다. 이해갔죠?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사실이 있어요. 연필심, 흑연. 그죠? 연필심, 흑연. 전류가 흐르죠? 그쵸?
탄소 동소체들 중에 일부가 극히 일부가 고체나 액체 중에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흑연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뭐 그래핀이라든가 뭐야? 탄소 나노튜브 이런 탄소 동소체들 중에 이런 거죠. 공유결합 물질인데 뭐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공유결합 물질인데 전기전도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 결정이나 나머지 원자 결정 중에는 고체 액체 상태 또는 뭐 수용액 상태를 만드는 경우는 이제 잘 안 배우지만 하여튼 그 내용들 자체에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고체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을 가지는 뭐가 있다고요? 탄소 동소체는 존재한다 이거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말이? 네. 그다음에 이제 분자 간의 저번에 이온 결합 물질에서도 배웠지만 공유 결합 물질은 그 분자 자체를 따져봤을 때 극성 분자이냐 무극성 분자이냐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 좀 전문적인 내용이고 통합과학 내용을 벗어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극성 분자는 부분 전하를 가져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정전기, 정전하와 어떻게 대비되는 말이라고 그랬죠. 반대말은 아니고 대비되는 말, 비교되는 말. 부분 전하를 갖게 되는 거고 무극성 분자는 아주 분자가 대칭성이라 부분 전하를 안 가지게 되는 경우예요. 이해하셨나요? 부분 전하를 안 가지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네들 용해성은 이 극성, 무극성이 되게 중요해요. 극성 분자는 누구끼리 녹이고 극성끼리만 녹여요.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만 녹입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극성 분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물이거든요. 물은 극성 분자만 녹여요. 뭐 알코올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물에 기름 녹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기름에 물 녹아요? 아니요. 극성, 무극성끼리는 잘 안 녹입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뭐가 나오냐면 현실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공유결합 물질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소독용 알코올과 술의 주성분 이거 볼까요? 네, 제가 이제 굉장히 애호합니다만, 그죠? 네, 애호갑니다만, 네, 알코올입니다. 뭐야? 에탄올. 이런 게 이제 뭐야? 물에 잘 녹죠. 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 모르시면, 그쵸? 그렇죠. 상식 바뀐데요? 뭐 하여튼 간에. 그 다음에, 감미료. 야, 이게 뭐예요? MSG? 네, MSG도 있지만, 설탕이요, 설탕. 설탕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공유결합 물질. 그리고 MSG는요, 정확히 말하면 이 물질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식품 첨가제고, 이온 결합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대부분 이게 물질의 대부분이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해도 분명히 이온 결합 염입니다. 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뭐 배우는 거예요? 주변의 공유결합 물질들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SG는 조금 질문에 그러니까 뭐 대답이 나와서 얘기는 했지만 여기서 원하는 건 설탕입니다. 설탕. 네. 자, 그다음에 뷰테인의 가스의 주성분 뷰테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탄가스라고 보통 그러죠? 네, 뷰테인 가스. 그래서 뷰테인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LNG가 있어요. 천연가스가 있고요. 네, LPG가 있어요. 우리가 취사할 때 많이 쓰는. 얘네들이 다릅니다. 얘는 메테인이 주성분이고요. 메테인이 주성분이고 그 다음에 LPG는 뷰테인이 주성분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거, 뭐 아세트산이라든가 살리실산이라든가, 이제 뭐 아세트산은 원료는 아니지만, 네, 살리실산이라는 이게 버드나무 추출물에서 그쵸, 아스피린 만들 때 예, 살리실산이라는 거 써요. 네네네. 의약품의 원료로 살리실산, 뭐 그다음에 이 살리실산하고 누구하고 반응시켜서 만드냐면 아세트산하고 반응시켜서 만들거든요. 네, 아스피린 만들 때 그래서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 아세틸 살리실산이 아스피린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네.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이 물질은 뭘까요? 아까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석영, 수정 뭐 이런 것처럼 규산 용광물 SiO2입니다. SiO2. SiO2. 그다음에 몸에 우리 사람 몸의 70%를 그렇죠. H2입니다. H2. 그다음에 광합성에 이용되며 대기의 약 21%, 광합성에서 생성되며 대기의 21% 그럼 뭐야? O2죠, O2. 자, 그다음에 생명체의 호흡으로 생성되며 광합성에 이용된대요. 이건 거꾸로 뭐예요? CO2죠, CO2. 네, CO2. 그다음에 대기의 78%를 구성하는 물질, 그렇죠, N2. 이런 물질들이 뭐라고요? 공유결합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학년이지만 이런 물질들은 공유결합, 제가 칠판에 써놓은 이런 물질들은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정도는 알아달라는 거죠. 네, 교과서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공유결합까지 해서 원소들의 화학결합 다 배웠고요. 오, 숙제 많은데요? 그럼요. 네, 숙제 많으시니까 미리미리 시간 내서 차근차근. 오늘은 복습만 하시고요. 그죠? 숙제 요령 복습만 하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다 풀으시고요. 그 다음에 못 푸는 문제는 찍지 말라 그랬어요. 별표 쳐서. 네, 그걸 가지고 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